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5년간 한국인 2,762명이 외국서 납치, 감금, 행방불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한국 NGO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361건으로 최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322건, 필리핀 279건, 일본에서 200명 순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납치, 감금, 행방불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당해보니까, 네, 제가 이 제 숙소에 CCTV를 끊고 그 CCTV에 그 메모리 박스를 훔쳐가고 쇠파이프를 들고 이제 저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당해봤어요. 당해서 그것을 이제 이 경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 변호사가 그 나라에서 이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제가 이게 재판받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법원인데 한국 변호사들은 거기서 이제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길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활동을 하니까 이게 변호사가 되나 보다 했더니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게 베트남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 자기들이 변호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연계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식을 제가 이제 한 8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10% 정도로 낮춰버렸고 제 국적을 한국인데 이제 베트남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변호사 이 단체랍시고 저한테 위협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그 사람들이 변호사 단체 에 속한 자들인지 아닌 자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지 않고 이제 혼자 이렇게 재판에 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 제자들이 그 통역을 도와준 거예요. 통역을. 그 다행히 이제 저는 한국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소할 때도 저 도움을 주고 그리고 통역할 때도 도움을 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외교부에 연락을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알아서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서 고소해라. 알아서 고소하고 그리고 고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은 외교만 할 수 있지 수사를 못 한다. 그거 당연한 거죠. 외국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소하면은 우리도 그쪽에다가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수시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뭐 이렇게 계속 법원까지 가는 동안 대사관에서는 도움 주는 게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결국엔 제가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징역 2년이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아 이게 이렇게 승리하는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네요. 뭐 변호사를 쓰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변호사 없이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어서 통역 도와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요? 이게 좋은 사례인데요. 그러고 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5년 동안 2,762명이 외국에서 납치, 감금, 행방불명이 되면은 대사관이 실질적으로 도움 못 줘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만 베트남이라는 국가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중국 사람들 당연히 많죠.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외국서 납치, 감금, 행방불명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감시했고 제 집이 여러 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대사관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안전한 곳이 없다. 대사관에 피신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그 당시에 일단은 위험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영사가 의무적으로 출동해야 된다. 영사 의무 출동제.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사관에 임시 대피소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호텔에 가도 죽을 수도 있고 밖에만 나가도 죽는데 이 대사관에서 오질 않아요. 오지 않고 안전한 곳을 피하라. 그래서 제가 안전한 곳이 어디냐 도대체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걸 알아서 해라 이거죠. 알아서. 당신 가족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막 반말로 막 하고 뭐 전화를 끊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에서도 개돼지 취급받고 해외에서도 개돼지 취급을 받구나. 네,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교민 영사제, 교민 중에 명예영사제를 두고 그 명예영사가 교민의 입장에서 교민을 대변할 수 있게끔 해주고 교민 감사제. 그래서 대사관 영사관을 교민들이 감사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 비리라든지 각종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제 생각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비자를 만들어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그 돈이 저는 이 정치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수천만 명에게 비자를 줄 수 있는 법을 갑자기 쥐두새도 모르게 통과를 시키니까. 근데 법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냥 규칙 같은 거죠. 뭐 그냥 뭐 규정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치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교민들이 어떻게 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재외동포청이 아니라 재외국민지원청이 돼야 돼요. 재외국민지원청. 네, 그래서 750만의 재외국민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750만 재외국민을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252만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외국인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아주 그냥 천지가 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민청 만든다? 저는 우리나라는 곳곳에 다 비리가 있다고 봅니다. 비리. 그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주 곳곳에 다 비리예요. 해외 나가면 영사관, 대사관 비리, 또 외국인 관련해서 우리나라 출입국, 법무부 비리, 이 각종 비리가 그냥 뭐 쥐두새도 모르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이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았다고 다 잡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어디 숨어서 계속 바퀴벌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